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저요. 네. 이제 앨범을 내야 되기 때문에 발라드를 불렀을 때 사람들이 가사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육체를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앙상하면 더 공감이 가나 보죠, 발라드는? 앙상하다고 공감이 다 가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후덕하거나 투실투실하면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아, 그럴까요?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정말 그랬는지. 그렇죠. 난 좀 야였어. 라고 가사가 나오는데. 웬걸? 술 많이 먹고 집에 가서 라면에 밥 말아 먹고 잤어요. 그러면, 괜찮구나. 뭐 이런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실연을 당하거나 사랑 때문에 생활의 리듬이 흐트러지거나 그러면 폭식을 하게 되거나 술도 먹게 되고 이렇기 브리짓 때문에 존스군요. 네. 사실 야위기보다는 찌는 쪽이 더 가능성은 높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미 제 세계니까요. 예. 예. 근데 술을 정말 많이 먹으면요. 네. 이제 들어갔던 술이 다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폼페이 귀족인가요? 더 먹으려고? 그게 아니라 이제 못 견뎌서 그러면 사실 약간 자괴감이 든다려나? 일어나서 또 뭘 챙겨 먹어야 되는 내가 싫으니까. 그 다음날의 그 우울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또 그 백악기 때 이렇게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좀 얼굴은 좋아 보이시고 몸은 야위어 보이는데요. 머리를 자르셔서 그런가? 예, 머리를 빡빡 깎았습니다. 네. 아, 더블컷인가요? 아내는 스포츠인가? 아니, 그렇진 않은데요. 동글동글하고 이쁘게 깎으셨는데요. 예, 더듬지? 감사합니다. 근데 예. 딱 왔는데 성시경 씨도 머리를 같은 데서 한 것 같아요. 머리가 같은 스타일인데. 예. 형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래요, 해리 형. 해리 형님, 형님인데요. 예. 자,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외로움은 어떻게 버티시는 편인가요? 이제 약간, 지금, 그죠? 예. 저는 어느 단계냐면, 저는 네. 혼자 있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게 정상 상태고. 둘이 있으면 어색하구나. 어색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완벽하게 혼자 있는 날이 있어야지 좀 이렇게 리듬이 맞는 것 같아요. 평온한 것 같아요. 그럼 일주일에 이틀, 아니고 일주일 내내 누구랑 같이 있었게 되는 날도 있나요? 그러기가 많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일을 하다 보면은 아무도 안 만나는 날이 있긴 주말에는 부모님 뵈러 가고 하니까. 근데 그랬을 때는 이제 뭔가 쌓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혼자가 되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아무하고도 말 안 하는 날이 하루 이틀은 있어야지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은 포기? 부모님은 그런 저에 대해서 잔소리 없고요, 이제. 물론 근심을 하시죠. 특히 이제 명절? 아니 명절 저는 늘 가니까 특히 명절 때 그러시진 않는데 이제 너 우리 없으면 어떡하려 그러니 그런 제일 모든 부모님이 하시는 걱정이죠. 싱글 자녀를 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죠. 그러니까 오래오래 내 곁에 있어 그러죠. 부모님께? 그러니까 먼저 가면 안 돼 뭐 이러는 거죠. 같이 가실 예정인가요? 제가 하루 더 늦게 뭐 이렇게. 그렇죠. 같이 계속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요. 아니 뭐 결혼이야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유머도 통하고 취미도 통하고 좀 그럴 수 있는 더 가고 싶었는데 방송이라 남자친구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죠? 게다가 물론 유명하시지만 연예인만큼 어떤 파파라치에 쫓겨다닐 일도 없으실 텐데. 전혀. 예.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결혼을 해도 외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혼자서 잘 지내는 사람이 나중에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지내도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 정말 사랑해서 그 둘이 있어서 이제 어떤 일을 밖에서 겪어도 문을 딱 닫으면
문 딱 닫고 나면 내 편이 되어주는 한 사람이 있고 네. 둘만의 세계가 있고 이러면 진짜 삶이 충만하겠죠. 근데 예. 모두가 그런 행운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혼을 그렇죠. 해도 상대방하고 그런 세계를 못 이룰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런 행운을 갖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저처럼 혼자인 사람들은 사랑은 아니지만 우정을 조금씩 모아서 이제 그걸로 근근히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우정. 예.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 뭐 감정적으로는 우정을 모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걱정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정말 나중에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 네. 정말 생활에 어려움이 닥치면 어떡하나 누가 나를 돌봐줄 것인가 네. 아프면 뭐 노쇠하면 그런 거는 그래서 복지국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죠. 실버 산업이 좀 발전해 줬으면 좋겠다. 산업도 산업이지만 사실 가족한테의 의존도가 높은 거는 이제 사회가 이제 그 개인의 어떤 복지를 혼자인 1인 가구의 복지 같은 걸 다 책임을 못 져주기 때문에 그 복지를 가족들이 해결해주기 때문에 서로 의존도가 높은 것도 있거든요. 야, 나라에 의지하시네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싱글 가구가 인구조사 결과 보니까 가구의 종류 중에 2위더라고요. 2인 가구가 1위고요. 1인 네. 가구가 2위더라고요. 정말 노총각이거나 정말 노인분들이겠네요. 그렇죠. 혼자 되신 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마이너리티가 아닌 것 같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저 앞에가 너무 길어지는데 뭐 저희는 그런 신경 안 쓰니까요. 이렇게 말이 많아졌지. 제가 갑자기 궁금한 건 김일희 기자님 사실 약간 귀족적인 느낌도 있고요. 목소리도 약간 호흡 많아서 제가 항상 좀 섹시하다 그러고 글도 너무 잘 쓰시고 좀 약간 고상한 느낌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의 항상 의외적인 어떤 취미나 좋아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저번에도 뭐 이경 작가 나오셨는데 개콘을 참 좋아하시고 예. 그러니까 뭔가 의외적인 예. 좀 아주 대중적인 어떤 혹은 공감할 만한 희한한 걸 좋아하시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 이동진 기자가 랩을 아웃사이더 랩하는 것처럼 노래방 가서 무릎 꿇고 노래하시는 것처럼 예. 좀 부끄럽지만 예. 나도 이런 거 좀 있다. 왜냐하면 요거까지 합쳐서 가면 생각해보세요. 대전 동구 용운동에서 안수진 씨. 기자님 안녕하세요. 전 고3 여고생입니다. 편하게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이제 오빠라고 하셔야 됩니다. 오빠. 작년 학교 도서관에서 언니의 인터뷰집을 보면서 언니를 알게 됐고 지금은 언니가 제 롤모델이에요. 영화 잡지에 나오는 기사도 꼬박꼬박 챙겨보는데요. 어떻게 하면 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도 나중에 언니처럼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젊은 친구가 힘든 동아줄을 잡았네요. 예, 좀 안 좋은 동아줄을 잡으신 것 같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리면 두 가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거랑 네. 저는 글쎄요. 지금 언뜻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의외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서 몇 가지 있는 건 같은데 네. 저 이렇게 혼자 음악 틀어놓고 막 혼자 춤추고 그런 거 좋아해요. 대부분 가무 쪽이네요. 그러니까 마감하다 말고 네. 새벽에 이렇게 막 혼자 콩콩 뛰고 그런 것도 해요, 가끔. 진짜 콩콩 뛰실 것 같아요. 예. 춤은 못 추니까 그냥 그런 것도 하고요. 예. 이 여고생 분께 드릴 말씀은 그러니까 뭐 영화 학자가 아니라 기자 쪽이 되길 원하신다면 네. 이제 어떤 기자가 되건 글을 잘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잡지 기자한테는 그 대상이 무엇이건 간에. 그리고 혹시 다작다상양 하실 건 아니죠? 너무 뻔하게. 비슷한 그리고 어차피 영화도 인간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러니까 뭐 그게 생물학적으로 인간을 얘기하는 책이건 뭐 진짜 다독 나오네. 다상양. 뭐 소설이건 간에 주간식으로 항상 나왔어요. 다상양. 예. 그런 책을 많이 보시고 그리고 영화라는 게 종합적으로 다른 먼저 나왔던 예술들의 신세를 지고 있는 예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다른 분야의 예술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고요. 그리고 실무적인 면에서는 외국어를 한두 가지 정도 취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해두시면 도움이 되고요. 근데 일단 저희가 신입 기자를 뽑을 때는 글 쓰는 능력을 제일 높이 보고 생각의 유연성 이런 걸 제일 높이 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먼저 나온 영화에 신세를 진다는 표현. 자, 오늘 영화 제목 뭐죠? 세상의 모든 계절이고 원제는 Another Year라는
영화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곡은요? 첫 번째 추천곡은 오늘 소개해드릴 캐릭터 이름이 메리라서 네. 피터 폴 앤 메리가 부르는 Gone the Rainbow인데요. 예. 이 노래는 사실 한국 영화 와니와 준하라는 영화에 나왔었어요. 네. 근데 강승민 청취자께서 와니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게시판에 올리셨는데 당장은 그걸 못 들어드려서 네. 대신 이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우, 마음 씀씀이도 참. 자, 피터 폴 앤 메리의 Gone the Rainbow 듣겠습니다. When I saw my Sally Babby Beale come bibble in a bush I lorry. 자, 김혜리의 영화 사람을 만나다 첫 번째 곡은 피터 폴 앤 메리의 Gone the Rainbow 함께 들었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계절. 네. 네. Another year. 예, 그러니까 예. 뭐 한 해 또 한 해 이런 의미의 또 네. 늘 비슷하지만 또 한 해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제목이죠. 그렇죠. 영화 제목이 또 한 해. 예, 그러면 좀 예. 그래서 예, 어떻게 번역해야 되나 좀 고민을 했었는데 예, 결국 개봉은 세상의 모든 계절이라는 제목으로 됐죠. 그래도 요즘 좀 다행인 건 어쨌건 원제를 항상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예전에는 지멋대로 해놓고 네. 나중에 보니까 뭐야 이거. 예. 아니 고스트가 사랑과 영혼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조스도 저스잖아요. 예를 들어 조스. 그렇죠? 뭐 좀 그런 거에서 좀 괴로웠던 것 같은데 요즘엔 항상 뭐 이런 건데 이렇게 했다. 공감 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불만이 있다면 뭐 사랑도 뭐뭐가 되나요? 이런 제목은 더 안 나와줬으면 왜냐면 제가 너무 직업상 저희가 너무 혼동이 돼요. 그런 게 있고 뭐 내 여자친구는 뭐 내 남자친구의 뭐 이렇게 시작되는 제목도 너무 많아서 혼동이 있죠. 그리고 과거에는 에피소드도 많았어요. 네. 그 빨리 이렇게 수입이 빨리빨리 안 되던 시절에는 로버트 알트만의 숏컷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파편들을 모아서 만든 그런 앙상블 드라마여서 그런 제목인 건데 그게 이제 영화 잡지에는 몇 달 전까지는 지름길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아, 숏컷. 예,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외국 기사를 번역하다 보니까 아주 엉뚱한 제목으로. 차라리 숏컷이라고 썼으면 좋았을 텐데요. 근데 그거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시점에서는. 근데 요즘은 그런 오류는 드물죠. 정보를 금방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이 영화 소개 살짝 해주신다면요? 예, 저희가 좀 늦어서 오늘은 줄거리부터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시간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마음 편하게 해주시네요. 이 영화의 축이 되는 두 사람은 60대 부부예요. 부부의 이름이 톰과 제리예요. 영국식이군요. 톰. 네, 남편이 톰이고 아내가 제리죠. 네. 근데 이 두 사람은 정말, 그러니까 뭐 그냥 표피적으로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영화 속에서도 정말 행복한 사람을 보긴 드문데 이 사람들은 정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캠퍼스 커플로 어려서 만나서 서로 만족스러운 직업을 얻어서 그 분야에서 잘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60대가 된 지금까지도 소울메이트로 친구처럼 서로 정말 사랑하면서 매일 마주 앉아서 밥을 먹고 서로 이렇게 기대서 잠이 들고 이런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여가가 나면 정원을 가꿔서 뭔가를 이렇게 길러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돌봐줄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모로 보나 굉장히 괜찮네, 괜춘해, 건전하고 따뜻한 삶을 살고 있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어떤 추운 밤에 난로 같은 걸 찾아서 나그네들이 몰려들듯이 이런 행복의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 주변에 불행한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부들 곁을 맴돌죠. 그게 이제 이 영화가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그 나온 불행한 사람들이 이제 3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 아내인 제리의 직장 동료인 메리라는 여자.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남편의 친구인 켄이라는 남자. 네. 켄이라는 남자는 이제 그 불행함과 고독을 되게 막 퍼먹거나 술을 막 마시거나 이런 걸로 해결하는 남자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전데요. 네. 얼마 전까지의 제 모습.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지금의 성씨 켄. 예. 근데 지금의 이 여위고 우스워린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그런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남편의 형, 그러니까 시아주버니죠, 제리한테는. 그래서 톤이라는 노인이 있는데 이 시아주버니는
가정은 거의 파탄 나 있고 아내는 심하게 아파서 오늘 내일 하고 이런 고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영화의 특이한 점은 이 영화의 구조의 중심은 그러니까 톰과 제리 부부인데요. 네. 이 영화의 드라마를 끌고 가는 동력은 이 불행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인상적이고 이 계절 4계절에 걸쳐서 계속 나오는 사람이 제리의 동료 메리라는 여자인 거죠. 톰 친구는 켄이고요. 예. 네, 제리 친구 메리. 네, 헷갈리시죠? 아니 영희 철수 다 나왔는데 메리쫑, 워리. 예, 이름이 참 쉽군요, 다들. 예, 메리인데 네. 이 메리라는 여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싱글이란 이름에서 독거노인으로 옮아가는 정도의 시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벌써 확 오는데. 그러니까 저도 정말 그런 거 많이 느끼는데 근데 요즘 많이 그게 늦어졌죠. 요즘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즘에 30이 옛날에 20 같고 요즘에 10년이죠. 그럼요. 요즘에 40이 예전에 30살이 느꼈던 옛날에 뭐 30 잔치는 끝났다 이런 말들 했지만 요즘에 40이 과거에 30살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결혼 정년기가 변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메리의 경우에는 약 한 50대 정도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셀프 이미지랑 자기의 현실에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아직 저런 술집에 가도 될 것 같은데 가면 이제 시선이 막 쏠리고 그래서 내가 저기 가도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기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고 젊었을 때 외모에도 좀 자신 있고 여자로서 매력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 안 먹혀. 그리고 뭐 실제로 주변에서 나의 친구들이 자연적인 원인으로 하나둘씩 죽어가기도 하고 그런 나이가 되는 거죠. 독신인데. 이제 그런 미치겠네요, 진짜. 예. 그래서 이제 독거노인 뭐 이제 저희가 농담처럼 DKNY라고 하는데 독거노인 예. 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여성인 거죠. 근데 이 메리는 이제 몇 번의 불행한 연애, 그러니까 실패한 연애가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계속 자기는 젊은 여자처럼 행복을 느끼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계속 이제 불만을 갖고 있고 삶에 그리고 또 운전이라도 해볼까 그러면 기분이 좋아질까 해서 차를 사지만 또 차는 차대로 말썽을 피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위기에 몰려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불행을 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나 외로워 불행해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남들한테서 듣고 싶은 말이나 받고 싶은 행동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막 굉장히 스킨십도 많이 하고 남이 나를 안아줬으면 좋겠으니까 포옹도 자주 하고 안 돼. 그러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구 너 얘기 들어줄 사람 필요하면 언제든지 날 불러. 내가 거기 꼭 있어줄게. 필요하면 언제든지 날 찾아.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웃으면서. 근데 그건 사실은 진실은 날 좀 내 얘기 들어줘. 필요해. 내 옆에 있어줘.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더 가슴이 약간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간 길 잃은 강아지 같아요.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조금만 누가 잘해줘도 금방 혹시 이 사람이 날 사랑해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자, 우리가 이걸 한 번에 다 얘기해버리면 아깝기 때문에 메리에 대한 이야기 노래 듣고 2부에 와서 하겠습니다. 마이언트 메리라서 우리 PD가 죄송합니다. 고르는 선곡보다 더 화려하네요. 마이언트 메리의 누군가의 엔트일 수 있겠죠? 그 메리가. 그렇죠. 예, 엄마는 아니지만. 원 듣고 2부에 다시 옵니다. MBC FM for you. 자, 막도시 2부 영화 사람을 만나다 김혜리 기자와 함께 Another Year, 세상의 모든 계절. 전혀 직역은 아니고요. 자, 지금 메리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좀 듣는데 지금 마음이 너무 무거워져서 일단 2부로 넘어왔습니다. 네. 자기가 받고 싶은 거를 계속 남한테 한다고요. 예, 그게 이제 무언의 메시지인 거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왜 못 느끼겠어요. 알죠. 예, 근데 이제
메리의 친구인 이 제리의 직업 자체가 심리 상담 같은 걸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있고 친구가 좀 전문적인 도움 필요한 것 같다. 너무 술에 의존하고 너무 외로워하는구나라는 걸 알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그런 뭐 넌 치료가 필요해라고 얘기하기 전 단계로서 굉장히 성숙하게 받아주고 항상 놀러 올 때마다 같이 식사도 잘 하고 좋은 친구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이 톰과 제리 부부하고 메리가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 모두 한 번쯤 외로울 때 이런 모습이 있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 사실 메리를 그렇게 대상화해서 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제 모습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네.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날 있잖아요. 이제 친구들이 보자 그래서 이제 술자리를 하러 나가는데 네. 처음엔 그래 기대하지 말자. 난 오늘 얘기만 듣고 있자 구석에서. 너무 오버하지 말자 이러고 나가는데 이제 술을 마시고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동안 점점 이 행복이 얘들이 갖고 있는 이 밝은 모습이나 행복이 내 건 아니지만 같이 있다 보면 나한테도 이게 감염이 될지도 몰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조금 사실은 10시에 집에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잔만 더 마시면은 정말 더 행복해질지도 몰라 하고 못 헤어지다가 결국은 친구한테 이렇게 부축당해가지고 친구 집에서 가서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그냥 숙취만 남고 여전히 외롭고 막 그런 모습이 이제 메리가 톰과 제리의 집을 방문했을 때 보이거든요. 오늘은 그냥 김일희 기자님의 간증 시간이네요. 아니, 꼭 제가. 자매님의 간증이. 꼭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많은 영화들이 이런 영화 있었어요. 사실 브리짓 존스의 얘기 같은 것도 보면, 이제 많은 직장 여성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근데 제가 이 영화에서 되게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뭐냐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메리가 처음에 결심을 잊고 많이 취해서 이제 이 부부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요. 그러고서 아침이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야 하잖아요. 마침내 이제 다시 혼자가 돼야 될 시간이 와버렸잖아요. 잠도 잤고. 그래서 갈 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이렇게 톰이랑 포옹을 하면서, 또 봐. 뭐, 어제 즐거웠어. 난 집에 가볼게 하고 이렇게 포옹을 하는데, 그때 카메라가 이렇게 톰의 어깨 뒤에서 메리의 얼굴을 찍어요. 근데 메리는 이제 톰은 안 보이지만 자기가 혼자 돌아가야 될 그 길을 보고 있죠. 근데 그 눈에 어리는 공포가 정말 너무 무시무시한 공포가 이렇게 찰나에 지나가거든요. 다시 연기력이 혼자 보여요. 그리고 잘 찍기도, 연기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사실 이 영화가 작년 칸 영화제에 나왔을 때 전 이 영화를 보자마자 여우주연상은 당연히 이 메리 역을 한 레슬리 맨빌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정도예요. 결과적으로 줄리엣 비노슈가 가져갔지만. 뭘로 받았나요, 줄리엣 비노슈는? 사랑을 카피하다라는 영화로 받았어요. 그 영화의 연기도 물론 훌륭했지만 사실 전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줄리엣 비노슈 프라하의 봄이잖아요. 옛날에. 예전에 그 비디오 보다 엄마한테 혼났어요. 왜요? 너무 야하다고. 아니, 그런 장면이 좀 있죠. 전 그 장면만 되게 중요히 봤거든요. 거기만 지직거리게 된 게, 그 동네 비디오가. 보고 또 보고. 근데 무슨 자료가 있나요? 신세계였습니다. 뭐 예술적인 작품인데요. 그렇군요. 되게 영화를 보고 싶게 하는 재주가 있으시단 말이죠. 근데 이 메리를 잘 보면 제가 이제 4개에 걸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불행을 굉장히 벗어나고 싶어, 극복하고 싶어 하면서도 좀 오래 불행 안에 머무르다 보면 계속 불행한 채로 있으려는 이상한 병적인 관성. 바로 그거예요. 그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지? 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별 노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감정 상태가 좀 익숙하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럴 때 되게 꽃 하고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연애를 할 때도 있고, 근데 저는 이렇게 바로바로 오버랩이 되거나 이렇게 막 자주 누굴 만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 지긋지긋한 외로움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잠깐 말씀하신 대로 좀 행복해지려 그러면 이래도 되나? 하는 거와 다시 외로워졌을 때 약간 자기 방어 기제로 맞아, 난 여기가 맞지. 그래. 약간 이런 게 좀 생겨 있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내성 같은 게 약간 반갑다고 얘기하기엔 좀 속상하지만 그래 내가 원래 이런 거잖아. 약간 맞아요. 그쵸?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침에 이렇게 괴로운 시기에 눈을 딱 떴을 때는 텅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쁜 기억, 슬픈 생각 이런 게 아직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정신을 약간 차리고 일어나려고 할 때 그 감정들이 다시 확 내가 왜 불행했었지 이런 생각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마치 그 침대 및 깔개에서 걔가 잠을 자고 있다가 불행이 잠을 자고 있다가 내가 일어나면 얘가 뒤이어 일어나서 나하고 다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오늘 간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DJ까지 같이 간증하고 있어. 같이 듀엣으로. 네, 손을 하늘로 뻗고 지금. 근데 제가 이 하다만 얘기는 뭐냐면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진짜 날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잘 들여다보면 누가 좋아해주면 안 되냐는 거니까. 그러니까 날 좋아하는 사람이 진짜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 중에 날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라는 뜻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메리도 보면은 이제 아까 켄이라는 불행한 그 또 다른 외로운 아저씨 얘기를 했잖아요. 뭐 이 아저씨는 막 티셔츠에 막 less thinking, more drinking 이런 거 써놓고 다니는 되게 술꼬리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파티에서 이제 물론 톰과 제리의 집에서 메리를 만났을 때 이렇게 호감을 표해요. 나 당신한테 여자로서 관심이 있다 이런 사인을 보내요. 근데 메리는 완전 즐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그렇지만 당신은 아니야 약간 이런 태도랄까요? 그러면서 이 메리는 또 그렇지. 호랑이는 굶어도 풀을 먹지 않는다. 뭐 이런. 다른 젊은 남자한테 관심을 보이거든요.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외롭다고 할 때는 사실은 조금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요. 화살표가 항상 그렇게 얘는 얘를 보고 얘는 쟤를 보고 항상 이게 문제인 것 같죠. 네. 그 섹스 앤드 시티에 왜 캐리랑 친한 그 게이 그 있죠. 머리 숱 없는 분 있잖아요. 네. 파티에 가서 저 남자 괜찮다고 가서 물어봐달라고 갔더니 얘기했더니 내 취향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시 와서 어떻게 얘기해줄까 하다가 스트레이트라고 저 사람은. 차마 그렇게는 말 그랬더니 못하고.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건 거의 분명한데 참 이상하다고. 나의 레이더가 틀릴 리가 없는데. 게이다라고 하죠. 네. 아니 뭐 그런 뭐 이렇게 사전적 용어는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외국인 이해합니다. 그렇군요. 전 그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인 줄 알았더니. 아니요, 미국 사람한테 먹혀요. I have this gaydar. 그러면 그냥 그 문맥 안에서 갑자기 게이다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런 화제에 그렇죠, 대해서 얘기하다가 유추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더 듣죠. 맥놀리아 OST 중에서 에이미 많이 부르는 이번에도 원. 왜 계속 원인가요? 아까 원은 서클의 원이었고요. 이번에 원은 진짜 원인데, 이 노래 가사가 그런 거예요. One is the loneliest number. 이렇게 나오거든요. 골라봤어요. 그렇군요. 우리는 loneliest numbers네요. 네. 예. 에이미 만의 원 듣겠습니다. Okay, Mr. Mix. One is the loneliest number that you'll ever do. Two can be as bad as one. It's the loneliest number since the number one. 에이미만의 원이란 곡이었고요. 자, 이 마이클 리 감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왜냐면은 이 연기 연출이나 영화를 만드는 방식이 굉장히 특이한 분이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었는데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이 메리 같이 약간 주책스럽고 애처로운 여인을 되게 잘 그리는 그런 사실적인 감독이에요. 다른 작품 저희가 알만한 게 있나요? 많이 있죠. 비밀과 거짓말이라고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았던 작품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가 있었을까? 베라 드레이크라는 전쟁 시기에 낙태를 해주던 여성에 관한 얘기도 있었고, 해피고 럭키라는 영화가 베를린 영화제에서도 상을 받았었고요. 아주 예전에는 네이키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는 보신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분은 한국으로 치면 이창동 감독님 그 정도 위치에 비교를 할 수 있겠고요. 영국의 사실주의 감독 중에서는 켄 로치 감독하고 두 사람이 가장 자주 언급이 되는데 켄 로치 감독은 조금 더 사회적인 리얼리스트에 가깝고 마이클 리 감독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우린 왜 불행한가? 행복이란 뭔가 좀 더 이렇게 근본적인 보편적인 미시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영국의 그 기층을 이루는 시민들, 서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연출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네. 이분이 특이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배우들하고 작업하는 방식 때문인데요. 네. 이분은 이제 시나리오를 써놓고 한 사람씩 캐스팅을 하고 그래서 뭐 리허설을 하고 찍고 이런 순서가 아니라 먼저 배우들하고 만나요. 그래서 그 배우들하고 1대1로 만나면서 캐릭터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따로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감독 있지 않나요? 아주 이렇게 정확한 방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비유할 수 있는 분들은 있지만. 그러니까 딱히 뭐 대단한 대본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를 만나서 캐릭터를 한 감독이 있다랬는데. 홍상수 감독님. 홍상수 감독님이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이제 약간 다른 차이가 있어요. 예. 근데 이 마이클 리 감독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캐릭터들의 개인사를 만드는데 그 개인사가 얼마나 자세하냐면 이 인물은 칫솔질을 어느 이부터 먼저 한다. 화장지는 어떤 상표를 쓴다. 이런 것까지 메모구나, 메모. 예, 그런 거를 둘이서 배우랑 감독이랑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배우들은 그 단계에서 다른 배우들하고 만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캐릭터를 만들어서 어떤 가상의 우주를 영화의 총체를 머릿속에 그린 다음에 각본을 쓰죠. 감독이 각본을 쓰는데 그때 그 각본은 굉장히 간략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씬 36 그러면 메리가 톰과 제리를 방문한다. 이게 다예요. 이게 그 시나리오에 단 거죠. 그 각본만 갖고 그다음에 배우들이 모여서 장면 하나하나를 리허설을 해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우린 즉흥 연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우들이 자기 캐릭터의 전 인생을 내면화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애드립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그 인물이기 때문에 그냥 상황에 맞게 행동을 완전 하고. 몰입이 돼 있는 배우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고서 씬들을 하나씩 만들고 그다음에 다시 감독이 그걸 갖고 들어가서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요. 그럼 그다음에는 찍을 때는 즉흥 연기는 전혀 없어요. 정확히 그 시나리오하고 똑같이 해서 촬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우의 힘을 빌리는군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이런 작업은 6개월, 8개월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사실 할리우드 스튜디오 같은 데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그렇다고 이 감독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소드 연기, 뭐 자기를 잃고 캐릭터가 되는 이런 배우를 원하지를 않아요. 어떤 배우를 원하냐면 굉장히 자기 역할에 대해서 지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그 역할이 된 다음에는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배우.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통 우리가 뭐 몰입을 위해서 배우를 캐릭터 이름으로 부르곤 하잖아요. 예. 가령 뭐 성시경 씨가 철수 역할을 한다 그러면 현장에 가면 철수 씨 이리 와 보세요라고 감독이 부른다거나. 근데 절대 그건 금지돼 있어요. 마이클이 현장에서는. 왜냐하면 항상 거리를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마이클 감독이 스스로 배우 훈련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이분도 이제 그러니까 영화의 자본을 얻기가 힘들어지는 굉장히 이렇게 훌륭한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인데 저는 되게 만약에 이분이 영화를 더 찍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한 감독의 영화만 못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유한 영화 만들기의 한 방식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다음 영화가 터너라는 화가에 대한 영화를 찍겠다고 하시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깔끔 그 자체군요. 네, 이제는 주위에서 모니터가 계속 있나요, 기자님? 주위에서요? 네. 제 주변에서는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요즘 라디오의 위상입니다. MBC FM 10시인데. 근데 청취자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올려주시는 거나 보내주시는 감상들 되게 고맙게 읽고 있고요. 네. 예, 정말 다 읽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더 반영을 못 해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혜리 기자님을 위해서 생강차를 좀. 예, 아니, 제 게스트 중에 한 분이 생강차 달라고 막, 시쳇말로, 땡깡이라고 하죠. 예. 막 그랬는데, 잘 막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영화를 한 편 본 것 같은데. 세상의 모든 계절, 어나더 이어 영화 중에서 메리라는 캐릭터를 한번 좀 봤고요. 마이클 리의 특수한 연출법,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주 영화는 뭐죠? 예, 다음 주에는 렛미인이라고 원래 원제는 Let the Right One In이라는 영화예요. 그래서 스웨덴에서 온 뱀파이어 영화인데 그중에 이엘리라는 여자아이 캐릭터를 정확치는 않군요. 이엘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더 네임 들으면서 김혜리 기자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십시오.